네. 코로나19 신규 확진, 이 하루 평균 확진자 수는 지난주에 비해서 조금 줄고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럼에도 뭐 유흥시설, 종교시설, 이 집단 감염 여파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떤지 또 백신 접종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인센티브 여러 가지 방안 내놓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여쭤보죠. 중앙사고수습본부 연결하겠습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 보건복지부 대변인 맡고 계십니다.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이 코로나 확진자 추세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지금 최근 한 5주 정도 동안 계속 하루 국내 환자 기준으로는 한 580에서 590명 정도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환자가 또 큰 폭으로 증가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유행이 뭐 축소되지는 않은 상태에서 어느 정도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그동안 있었던 뭐 확진율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감염 재생산 지수 이런 지표 같은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건 변동이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중심으로 폭 올랐다 내렸다 하는 식으로 가고 있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지금 확진되는 경향들을 보고 있으면 좀 소규모 접촉에 의한 그 감염들, 네. 제가 이른바 확진자 접촉이라고 불리는 부분들이 한 50% 가까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서 일상 속에서 작은 만남이나 우연한 접촉에 의해서 감염되는 확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해외 사안 보면 뭐 인도는 이전부터 그랬고 뭐 일본이라든가 타이완 쪽에서 계속 이제 확산이 막 급증하고 있는데 우리도 3월 이때부터 4차 뭐 유행 시작될 거다 이런 전망도 있었는데 그 정도는 아닌 거죠 지금? 예, 그 아시아권의 지금 대만이나 일본 쪽하고 비교해 보면 네. 그 정도로 급증하는 추이는 아닌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네. 특별히 그리고 또 환자가 발생을 하더라도 지금 중증화율은 좀 낮아지고 있어서 동일한 규모라 하더라도 작년에 비해서 사망자 수도 작고 중증으로 악화되는 분들의 숫자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 부분들 아마 예방접종 효과가 조금씩 나온다고 지금 보고 있는 중인데요. 중증 환자가 많이 발생하지 않는 건 요양병원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지금 미리 다 접종을 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좀 그러니까 그 영향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특히 고령층이 많이 밀집된 시설에서의 집단 감염들이 네. 작년 말에 비해서는 거의 한 10% 수준으로 지금 줄고 있어서 네. 그것 때문에 중증 환자들은 되게 줄어들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가 준비해 놓은 의료 체계, 중환자실이라든지 환자 병상들은 네. 대개 한 7-80% 이상의 여유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우리는 변이 바이러스 상황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던데. 예, 일본은 아마 그 영국 변이가 이미 우세종으로 지금 전환된 걸로 보이고요. 예. 저희도 변이가 지금 점진적으로 조금씩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이제 우세종으로 가진 않았고 대략 한 10% 선에서 지금 변이 바이러스들이 검출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 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이 되지는 않는 상황이라는 건 어떤 의미인 거예요? 전체 감염 환자들이 대부분 변이 바이러스로 진단 것들. 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측정을 해보면 한 80% 환자들은 변이 바이러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변이가 우세종으로서 네. 변이가 유행을 주도하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아직 국내 상황은 저희가 계속 그 유전자 분석을 해보고 있는데 네네. 대략 한 10% 이내 정도에서 지금 더 나타나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이게 우세한 국면으로 가고 있지는 않은데 네. 문제는 약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 부분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대기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들 분석해보면 확진된 분들 가운데 한 10%가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조금씩 좀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이게 대부분으로 퍼지는 건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너무 오랫동안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이거 계속 해왔잖아요. 예. 이게 또 보니까 다음 달 13일까지 이제 연장하기로 조치가 발표가 됐는데 이것도 지나면 또 계속 똑같이 이렇게 가나요? 아니면 지금 백신 많이 맞고 있는데 좀 7월 정도 된다 그러면은 뭐 바뀔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던데 어떻습니까? 예. 일단 저희들이 계속 발표한 내용들은 6월 말 7월 초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사실 코로나로 인한 피해를 거의 다 집중적으로 받는 게 이 연령대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예방접종이 6월 말 때 이제 끝나게 됩니다. 고령층 예방접종이 종료되는 그래서 1,300만 명 정도의 대상자들이 예방접종을 하시게 되는 네. 6월 말이 지나면 7월부터는 이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훨씬 줄어들 거라고 보면 사망자도 좀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중증 환자들도 아주 많이 줄 거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추세로서 저희가 6월 말까지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네. 예방 명령만을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7월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좀 새로운 체계로 완전히 전환시키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네. 그래도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뭐 새롭게 바뀌는 개편안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좀 잠깐 소개해 주신다면요. 일단 거의 단계를 4단계로 축소하면서 네. 각 단계별의 기준이 되고 있는 환자 수는 상당히 좀 크게 올릴 예정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2단계, 3단계 같은 경우는 전국 기준으로 한 500명, 1000명 정도가 넘어야지 단계가 올라가는 식으로 지금보다는 좀 대폭 네. 기준선을 좀 올릴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생업시설들에 대한 제한은 가급적 최소화한다는 생각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코로나19의 위험성들을 많이 줄였기 때문에 네네. 이제 생업 현장에서 자영업자거나 소상공인들의 생계적 시설들을 뭐 문을 갖다 일찍 닫게 한다든지 집합금지로서 운영을 못하게 한다든지 네. 하는 식의 조치는 거의 다 없앨 예정입니다. 사적 모임 제한도 현재 이제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을 지금 한 6개월째 하고 있는 중인데 네네. 이 부분도 이제 좀 해제를 하면서 좀 유행이 큰 지역들은 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게끔 제한을 하고 네. 유행이 지금 좀 안정적인 지역들은 그냥 사적 모임에 대한 제한이 없도록 그렇게 점점 좀 일상으로 다가가는 수준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좀 완화시키겠다라는 구상입니다. 예. 그 4월 보궐선거 이후에 일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스스로 거리두기 좀 바꿔보자 그래서 8인 이하 집합금지, 8인 이상 집합금지로 좀 바꾼다거나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예, 그 지금 말씀드린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일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예. 대표적으로 좀 유행이 많이 안정화돼 있는 경남 지역하고 경상남도 그리고 전남 지역, 전라남도 쪽에서 이런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좀 새롭게 적용시키면서 8인까지 모임을 허용한다든지 혹은 운영시간 제한 자체를 다 없애고 생업시설들을 다 운영하게끔 하면서 적용을 해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한 2, 3주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예방접종이 계속 좀 증가하면서 같이 맞물려 들어가서 운영이 되는 걸 보니까 아마 거기에서 크게 유행이 확산되거나 하는 모습들은 보이고 있지 않아서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월부터 이렇게 재편해서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시행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판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뭐 자가검사 키트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뭐 서울형 거리두기 새롭게 좀 해보겠다라고 뭐 발표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방역 당국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좀 긍정적으로도 볼 수 있다고 판단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이제 서울은 좀 아직 전국에서 가장 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서울시도 그 서울형 거리두기 체계라고 하는 거를 전문가들과 함께 좀 상당히 심층적으로 검토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아마 그런 과정들을 좀 거쳐서 저희 방 서울시가 좀 충분히 상의를 해서 네네. 아마 7월부터 좀 이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재편과 함께 서울 쪽의 방역 체계도 좀 바꿀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신 접종 관련해서 좀 여쭤볼게요. 우리가 목표가 상반기까지 1,200명, 1,300만 명 이렇게 1차 접종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제 보니까 어제만 65만 7천 명이 접종을 받았어요. 어제 수치는 상당히 좀 잘 나온 거죠. 예. 앞으로 계속 그 정도 숫자로 지금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구상입니다. 저희가 이제 백신은 지금 물량은 충분한 상태입니다. 차근차근 꼬박꼬박 들어오고 있어서 6월 말까지 1,300만 명을 맞추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2차 접종을 좀 해야 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걸 합치면은 1,800만 명 정도 분의 백신들이 이미 다 공급 계획이 짜져서
매 주마다 이렇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접종이 중요한 상황이고요. 그 1,300명을 맞추기 위해서는 하루에 이제 지금 말씀하셨듯이 한 50에서 뭐 80만 이런 식의 숫자들이 네. 계속 접종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어제는 한 65만 명 정도 접종을 받으셨고 예.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접종을 받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그 계절 독감 접종을 할 때 네. 접종을 할 때 보면 하루 최대 한 200만 명까지 접종을 시키기도 합니다. 보면 하루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이 예방 접종이 되게 원래부터 많이 하고 있고 잘 갖춰지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네. 이제 시군구에 거대한 접종 센터들도 있고 동네 병원을 찾아가서 동네 병원에서 접종을 받으실 수 있는 이런 체계들이 수십 년간 계속 개발돼 있던 나라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접종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면은 하루에 50만, 60만, 70만 정도의 접종을 실행시키는 게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1시부터 네이버라든가 카카오 뭐 앱 같은 걸 통해서 이제 자녀 백신 맞을 수 있는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됐잖아요, 시스템이. 예. 근데 보니까 다 0이고 지금도 없음 이렇게 나와요. 이거 그리고 또 아무래도 그 좀 젊은 분들은 일부는 나 빨리 이거 자녀 백신 맞고 싶다라고 계속해서 찾아보는 분들 계시는데 이 시스템 통해서 젊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통해서 맞을 수 있는 거잖아요. 당분간은.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녀 백신이라고 하는 게 발생하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약을 하셔서 그날 쭉 놓다가 이게 이 백신 앰플이라 그럴까요? 그 백신 병을 열면 예. 예를 들면 7명까지 맞출 수 있는데 네. 제일 마지막 타임에 그날 10병을 열었다고 하면 10병 앞에 9병 연 거는 쭉 예약된 사람들을 맞추고 있다가 네. 제일 마지막 10번째 병을 열었는데 7명을 맞출 수 있는데 현재 오시기로 돼 있는 분은 2분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5분 몫이 남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를 이 시스템에 올려서 혹시 맞으실 분 5분이 있으면은 예약을 와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신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전이나 이런 시간대에는 이 자녀 백신 분이 보통 등록이 안 되고. 예. 되게 한 오후 한 2시부터 한 4시 정도, 2시, 3시, 4시 정도에 최종적으로 제일 마지막 앰플, 마지막 병에서의 남는 분을 보고 그 시스템에 등록시킵니다. 그래서 혹시 자녀 백신을 이용하실 의향이 있으시면은 시간대를 오전에 확인하시기보다는 오후에 2시, 3시 정도에 이렇게 좀 주변에 얼마나 등록이 되는지를 좀 체크하시면서 등록을 하시는 게 좀 유리하십니다. 오후 시사본부 끝나는 2시 이후에 이때 좀 보고 있다가 만약에 하나 내지 2개가 떴어요. 예. 그러면은 바로 가면 맞을 수 있는 건가요? 예, 등록을 하시면은 등록 여부에 따라서 맞으실 수 있게 되면 등록이 됩니다, 거기에. 예. 근데 이제 우리가 백신 접종한다 그러면은 그 전에 뭔 먹지 마라 아니면은 술 같은 거 음주는 좀 미리 자제하라 이런 사항들이 있었는데 이건 괜찮습니까? 사실 백신 접종 중에 특별하게 저희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게 있지는 않고요. 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도 백신을 반드시 맞으셔야 되기 때문에 고혈압, 당뇨 같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분들일수록 오히려 코로나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라고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맞기 전에 보통 별도의 금기증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보통은 이제 좀 가장 좋은 컨디션에서 맞으시는 게 좋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음주를 마저 심하게 하셔서 되게 피곤한 상태라든지 심한 운동을 하셔가지고 좀 그다음에 몸 상태가 안 좋은 이런 점들을 좀 피해 달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게 사실 절대적인 금기증들은 아닙니다. 얼마 전부터 이제 백신 맞고 오신 분들이 전문가가 다 됐어요. 1시간 뒤면 어떻고 5시간 뒤면 어떻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막 나와서 너무 혼란스럽기도 한데 알겠습니다. 저도 좀 빨리 백신 맞고 싶은 생각이 좀 간절해서요. 아무래도 좀 접종률을 높여야 되고 또 접종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좀 여러 가지 좀 혜택을 주기 위한 지원 방안 같은 것들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 보니까 7월 되면 1차 접종자도 모임 제한 해제한다거나 아니면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발표 나왔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일단 백신의 효과성들은 지금 우리나라 데이터로도 계속 증명되고 있고
세계적으로도 계속 입증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1차 접종만으로도 지금 감염 예방 효과가 85% 내지 90%까지 나온다는 결과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특히 그 사망을 하는 것을 막아주는 사망 예방 효과 같은 경우는 거의 100%에 가까이 나오는 걸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사실들이 과학적으로 계속 증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백신을 맞으신 분들은 그만큼 코로나의 위험성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네. 코로나로 인한 위험성이 낮아졌다는 점과 백신을 좀 더 많이 접종하시게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측면을 좀 결합해서 저희가 백신을 맞은 분들에 대해서는 방역 규칙적으로 위험에서 금지시켰던 것들을 좀 많이 풀어드리는 조치를 지금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6월부터는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으신 분들은 가족 간에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제한해서 예외로 저희가 간주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백신을 맞으셨으면 원래는 4명 이상 가족 모임을 하면 안 되지만 네. 그분들은 아예 제외하고 4명까지 만나서도 상관없는 걸로 예. 그렇게 아예 이 제외 인력으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렇고 또 이제 노인정이나 노인복지관 같은 데서 지금 사실 위험성 때문에 문을 닫고 있는 곳들이 많은데 네. 그곳들도 다 문을 좀 열게끔 하고 감염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런 1차 접종자들 중심으로 노인정을 운영하든지 네. 아니면 뭐 기타를 배우시거나 꽃꽂이를 배우는 그런 어떤 강좌 프로그램들을 다 복원시키라고 지금 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아예 고령층 예방접종이 다 끝나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해지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7월부터는. 예. 그래서 아예 접종 완료자들에 대해서는 가족 모임을 떠나서 사적 모임 자체에서부터 카운트를 떼기 시작할 겁니다. 저희들이. 예. 그래서 8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건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건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끼리는 상관없이 그냥 다 만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계획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실외 마스크 부분은 현재도 실외 마스크는 완전히 의무사항은 아니고 2m 거리 두기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마스크를 쓰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 네네. 이게 조금 그 현실 실외에서 조금 이 2m 거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측정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예 접종을 받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네. 집회라든지 행사 같은 거를 제외하고는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셔도 되는 쪽으로 지금 방역 수칙을 완화시키는 겁니다. 예. 그 백신 접종 맞으면 뭐 증명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증명 체계를 지금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 앱으로 증명할 수 있게끔 스마트폰을 통한 증명 시스템도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전산 시스템이나 홈페이지 네. 혹은 정부24라고 정부의 민원을 처리하는 홈페이지 등에서 종이로 출력도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아예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거기서 출력도 가능하고 백신을 접종하고 나오시는 의료기관에서도 네. 종이 출력이 가능하게끔 지금 시스템들은 여러 가지로 지금 만들어서 좀 쉽게 본인이 스마트폰으로 들고 다니시거나 네. 아니면은 접종 증명서를 종이로 가지고 다니실 수 있게끔 체계를 만들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8289님께서 코로나19에 있어서 백신 접종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이라고 봅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의견도 보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제 불안감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들도 함께 좀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좀 해주시죠. 예. 6월 말까지 고령층, 60세 이상 고령층 분들이 백신을 접종하시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한 65% 정도 예약을 하신 상태인데 저희 방역당국 생각은 맞으실 수 있는 이 고령층 분들은 모두 예방접종을 하시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가장 좋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간의 감염을 막기 위해서도 좋고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해서도 되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 그래서 좀 아직 예약을 하지 않으신 어르신들은 꼭 좀 서둘러서 6월 3일까지 제가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접종 예약을 좀 하시고 예방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좀 당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 겸 복지부 대변인과 함께 말씀 나눠봤습니다.